오늘은 제가 처음 ICT를 접하고 했던 실수들이나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냥 한 편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 확률 낮은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다들 A 플러스 셋업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수익보다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가 언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봐 볼게요. 이 확률 낮은 매매에 해당되는 날들이나 이 조건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들이 여기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1 번에서 9 번까지 나열을 해 봤는데 얼핏 보면은 뭐 '그럼 매매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기에 해당되는 날에 매매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 주의를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뭐 리스크를 줄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제 왜 확률이 낮고 전날에 매매를 지양해야 하는지 이 차트와 함께 봐 볼게요. 자, 런던장이 크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예시입니다.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이 런던장이고요. 우리가 만약 이 뉴욕장에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시에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제 뉴욕장 매매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이제 그 전 세션인 아시아랑 런던의 움직임을 참고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 볼 건데 과연 뉴욕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 데일리 차트랑 다른 맥락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지 더 잘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쪼끔 어렵죠. 예. 설령 엔트리를 찾아서 이제 들어갔다고 해도 짧게 수익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이제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강의 시간에 배운 그 Seek and Destroy 프로파일이네요. 자, 두 번째, 런던장이 아시아장의 고점과 저점을 이제 다 먹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잠재적으로 Seek and Destroy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차트부터 보면은 초심자가 생각했을 때 아시아 고점을 수입을 했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가겠다. 근데 보니까 또 다시 아시아 저점을 수입하고 고점으로 올라가죠. 근데 수입을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퀄 로우를 만들고 올라갑니다. 이게 찝찝하게. 이제 이럴 때는 뭐 다른 이제 페어를 찾아봐 가지고 다른 이제 연관된 예를 들어 나스닥이면 ES 이제 차트를 봐서 그 밑에 SMT를 확인해 보거나 많으면 좋겠지만 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초심자는 이 차트를 처음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런던 리버설이 일어났으니까 뉴욕에 되돌림을 주고 다시 컨티뉴에이션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숙련자는 이거를 보고 이제 뉴욕 리버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 피해라 이겁니다. 예. 기회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이 런던장이 이렇게 아시아장의 고점과 저점을 둘 다 수입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목표 지점에 이미 닿았을 경우입니다. DOL에 이미 닿았을 경우. 이 데일리 차트 예시고요. 한번 보세요. 이 목요일 날 이미 주간 타겟 지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DOL은 엄청 애매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금요일 날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어디를 타겟 지점으로 잡을 거예요? 애매하죠.
물론 이것도 이 위클리 프로파일링이라고 해 가지고 또 타점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더 숙련됐을 때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데일리 차트에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저기 목요일이 이제 뉴욕장 시작 전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뉴욕장 전에 이미 DOL을 터치를 한 겁니다. 아니면은 뭐 뉴욕 시간 이제 8시 반에 지표 발표와 함께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이제 타점 잡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DOL이 이제 먼저 터치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DOL이 또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그 뉴스전 뭐 매매 피해야 되는 날들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전날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트가 최악이죠. 이 결정 당일날 한번 봐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뉴욕 PM 세션인데, 뉴욕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에서 2시 반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죠. 이제 매매는 저때 해야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일 텐데 뉴스가 지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ICT 그 아저씨가 FOMC 뉴스 발표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뉴스 발표할 때, FOMC 뉴스 발표할 때 보통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후 2시랑 2시 반에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2시 거는 이제 페이크 무브고 2시 반 거는 이제 리얼 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는 이제 페이크를 주고 2시에는 이제 진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뱅크홀리데이, 그러니까 은행 쉬는 날 이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첫 번째는 미국 독립 기념일 날 차트인데요. 이날은 장이 일찍 닫았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좀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 뉴욕장에 매매를 하려고 봤는데 저런 식으로 런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쉬어야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한번 볼게요. 런던장이 길게 이제 확장된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 차트가 다 저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향에 이 익스펜션 되는 캔들이 아니라 이 볼륨도 없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 그 숙련자는 타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저기 한번 보세요. 그 뉴욕장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네, 위로도 타점이 많고 아래도 타점이 많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힘들어요. 자, 이번엔 데일리 캔들 인사이드 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마켓이 큰 움직임을 가기 전에 기모으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날들은 이제 매매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박스권을 이제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매매 기회가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오늘 저 인사이드 바에 해당되는 날인지 어떻게 알까요? 일반적으로 이 9시 반, 그러니까 뉴욕 시간으로 9시 반 이후에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없거나 저 틀을 깨지를 못하면, 저 박스권을 깨지를 못하면 인사이드 바로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DOL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일봉 예시고요. 마켓이 저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빨간 점부터 그때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로 DOL을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그날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빨간 점 있는 부분을 어디를 그 DOL로 잡을 건지. 전 못 정하겠는데 혹시 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매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이 바이어스가 50대 51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반일 때예요. 제가 이 표시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위로도 타점이 가능하고 아래로도 타점이 가능하죠. 사실 이거는 제가 15분봉 차트라서 이런 건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두 개의 캔들만 더 기다려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위로 갈 수 있는 타점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제 바로 숏을 치는 거죠.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캔들이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데일리 차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이 단순히 캔들의 모양이나 긴 꼬리 때문에 롱을 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하루 이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이 마켓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죠.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그 확률 낮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